벌써 2월에서 시간이 왜 이리 빨라요? 2026년 새해 계획도 나름 세우고 올해는 꼭 다르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생각도 많고 계획도 화려했죠. 그런데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몸이 먼저 멈춰요. 침대에 몸을 던지고 배달 앱을 켜고 쇼츠를 넘기다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불안, 죄책감, 허무가 번갈아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의지가 왜 이렇게 없지?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편안함이라는 단기적인 보상을 추구하려는 경향과 장기 목표를 향한 자기 통제 사이의 충돌에서 생기는 심리적 정체 상태입니다. 이 지독한 굴레를 지금 당장 끊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의 화려한 미래는 평생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허상으로 남게 될 텐데, 이 고통스러운 정지 화면을 깨부수고 당신이 바라는 삶을 현실로 바꿀 심리학적 탈출 전략을 지금부터 아주 쉽고 찰지게 파헤쳐 볼게요. 여기 사회생활 10년 차 30대 중반 지혜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회사에서 꽤나 인정받는 베테랑 직장인이지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매일 밤 천장을 보며 나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라는 답답함에 한숨을 내뱉고 있죠. 지혜 씨는 사실 누구보다 야심찬 계획가라서 연초마다 수십만 원짜리 외국어 강의를 결제하고 아이패드에는 다이어리 속지를 꽉 채운 갓생살기 계획표가 아주 화려하게 그려져 있답니다. 문제는 퇴근 후 현관문을 여는 순간 모든 의지력이 마법처럼 증발해버리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소파에 쓰러져 쇼츠만 3시간째 넘기다 새벽 1시에 자괴감과 함께 잠드는 삶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연구자 피어스 스틸은 이런 행동 패턴을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라 단기적인 기분을 좋게 유지하려다 중요한 일을 미루게 되는 자기조절, 감정조절의 문제로 설명했는데요. 우리 뇌의 감정센터인 편도체는 원대한 목표를 마주하면 그걸 거대한 맹수처럼 인식하고 생존을 위해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 즉각적인 자극과 기분 전환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중요한 일을 미루는 습관이 강화되면서 실행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혜 씨는 가끔 동창들을 만나면 나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완벽하게 준비 안 되면 시작을 못 하겠어 라고 말하는데, 이런 모습은 실패를 두려워해 시도 자체를 미루는 회피적 실패 공포형 완벽주의에서 자주 관찰되는 전형적인 패턴과 비슷합니다. 실패했을 때 내 가치가 깎이고 남들에게 비웃음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아주 비겁하고 정교한 방어 기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으니 안전하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잠재력을 상상 속에서만 낭비하는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씨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아침부터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결정마비 현상이 나타나는데, 출근 전 무슨 옷을 입을지, 점심에 뭘 먹을지 고민하는 사소한 선택들이 뇌의 전전두엽 피지를 이미 녹초로 만들어버리죠.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자기통제와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이후 과제에서 자기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자아고갈, 에고 디플레션 가설을 제안한 적이 있죠. 인간의 의지력은 배터리처럼 한정되어 있어서 회사에서 상사 눈치 보고 감정을 소모하고 나면 퇴근 후에는 목표를 위해 쓸 에너지가 바닥 나버리는 게 당연해지는 거죠. 이 관점에 따르면 하루 동안 여러 결정과 감정 조절에 에너지를 많이 쓰면 퇴근 후에는 추가적인 자기 통제를 발휘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혜 씨가 퇴근 후에 무기력해지는 건 그녀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낮 동안 뇌의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다 털려버렸기 때문이죠. 여기에 지혜 씨를 괴롭히는 또 다른 주범은 바로 가짜 바쁨이라는 교묘한 덫도 있어요. 정작 중요한 커리어 공부는 미뤄두고 책상을 정리하거나 이메일함을 비우는 등의 행동들이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들에 해놓고서는 스스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시험 기간에 그렇게 하기 싫은 설거지들이 저걸 해야만 내가 공부가 잘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의 깊은 소리가 마구 들려와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뇌는 이런 사소한 잡무를 처리할 때마다 나 오늘도 뭔가 했어 라며 가짜 성취감을 만들어내 지혜 씨의 죄책감을 덜어주지만
정작 인생을 바꿀 핵심적인 실행은 단 1mm도 전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짜 바쁨에 중독되면 몸은 고된데 성과는 없는 전형적인 야망 있는 게으름뱅이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지혜 씨는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종종 쇼핑 앱을 켜서 최신형 운동복이나 최고급 영양제를 결제하는데, 이건 심리학적으로 볼 때 구매 보상 심리가 작동해서 실제 노력 없이도 목표에 한 발 다가갔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행위입니다. 이 유튜브를 제작하는 저 역시 유튜브를 매해 제대로 해봐야지 하면서 준비한 마이크가 몇 개며 조명이 몇 개 던지요. 물건을 결제하는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 솟구치며 마치 이미 운동을 시작한 것 같은 만족감을 주지만, 정작 택배 상자는 현관 구석에서 일주일째 뜯지도 않은 채 먼지만 쌓여가는 게 우리네 현실이잖아요. 돈으로 의지력을 사려 하지만 정작 몸을 움직이는 고통은 사고 싶지 않은 지혜 씨의 이중적인 마음이 그녀를 제자리에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인스타그램 속 갓생 사는 사람들을 보며 지혜 씨가 느끼는 박탈감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향 비교에 해당하는데,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자신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며 생기는 이 열등감은 오히려 무기력을 심화시키는 독이 돼요. 어차피 난 저들처럼 될 수 없어 라는 패배주의가 뇌를 지배하면 자포자기 심정으로 야식을 시키거나 새벽까지 쇼츠를 넘기며 현실을 도피하게 되는 거는 거죠. 타인의 성공이 동기부여가 되기는커녕 당신의 뇌를 학습된 무력감의 상태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냉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의 연구에 따르면 억지로 의욕을 끌어올리려 할수록 오히려 뇌는 더 큰 저항을 일으키는 역설적 반동 효과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미라클 모닝한다며 자신을 채찍질할수록 뇌는 그 압박감을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더 강렬한 휴식을 갈망하게 되거든요. 감정은 날씨처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뜨거운 동기부여에 인생을 베팅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멍청한 도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력을 소모하는 대신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넛지나 루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몸이 먼저 튀어나가게 만들죠. 지혜 씨가 매일 밤 누워 침대에서 동기부여 유튜버들의 뼈 때리는 영상을 보며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느끼는 그 짜릿한 전율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낙관주의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정보만 소비하는 행위는 뇌가 마치 대단한 성과를 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가짜 도파민을 남발하게 하고 내일도 또 영상을 찾게 만들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의 정보 습득을 멈추고 뇌과학자 앤드류 휴버먼이 강조한 것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물리적 행동부터 즉각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수많은 유튜브에서 말하는 바로, 그냥 해, 바로 해, 완벽보다는 완수가 중요해. 지혜 씨가 이 무기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비난하는 걸 멈추고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을 뇌에 입력해 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일어나자마자 5분 정도의 스트레칭을 누운 그 자리에서 바로 한다던가, 침대 정리하기나 물 한 잔 마시기처럼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수준의 작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작은 승리, 스몰 윈스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작은 성취가 반복될 때 뇌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가 충전되거든요. 10년차 직장인의 매너리즘은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균열을 매일 조금씩 내는 과정으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혜 씨는 퇴근 후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힘도 없는데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게 너무나 귀찮고 싫었지만 전략을 바꿔서 일단 운동하기로 한 시간에 적어도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하는 행동을 5분이라도 해보자 라는 아주 사소한 목표를 세웠더니 뇌의 저항이 마법처럼 줄어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전방향 운동 촉진이라고 하는데, 일단 몸을 물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뇌의 운동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하는 김에 조금 더 해볼까라는 의욕이 뒤따라오는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다 10분을 움직이고 이미 빨래거리로 쓰고 있던 실내 자전거 위에도 살짝 알아보고 그렇게 5분 10분씩 자전거도 조금씩 타게 되는 거죠.
거창한 열정이 생기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뇌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행동으로 뇌를 속여서 엔진을 걸어버리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지혜 씨는 자신의 의지력을 믿는 대신 주변 환경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행동 경제학의 넛지 설계를 도입했어요. 넛지란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뜻인데 행동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의 선택 자유는 그대로 두면서 선택 환경을 살짝 바꿔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행동을 부드럽게 유도하는 행동 경제학적 개입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스마트폰을 아예 다른 방에 던져두고 책상 위에는 바로 공부할 수 있게 책을 펼쳐두는 작은 환경적 변화를 시도한 거죠. 폰을 집으러 가는 그 귀찮음이 뇌의 도파민 중독 회로를 끊어주는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준 셈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들기 전 휴대폰은 반드시 침대와 멀리 두세요. 혹시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쩌지? 라고 걱정이 된다면 그냥 알람 시계를 머리맡에 두고 주무세요. 저 역시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자면서부터 빠르게 잠들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혜 씨가 뇌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중 진짜 휴식의 발견이 있었는데요. 쇼츠나 릴스를 보며 뇌를 혹사시키는 가짜 휴식 대신 하루 10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보는 멍 때리기를 선택하며 뇌의 시스템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우리 뇌는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 기본 상태 네트워크 DMN가 활성화되면서 정보를 정리하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보충하는데 지혜 씨는 그동안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에 뇌가 질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단 1분만, 딱 1분만 뇌를 숨쉬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영상을 멈추고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세요. 1분간 쉬셨나요? 생각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한 분은 꽤 길게 느껴지셨죠? 이제 당신의 뇌에 여백을 통해 비로소 내일을 살아갈 진짜 에너지가 차오를 수 있는 마중물을 부어준 것입니다. 뇌를 쉬게 하는 시간들을 지금처럼 조금씩 늘려간다면 매일 밤 느끼던 원인 모를 불안감도 서서히 사라지며 조금씩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지혜 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한두 번의 실패로 다시 예전의 게으른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지만 이때 그녀를 구원한 건 자책이 아니라 자기자비 셀프 컴패션이었습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신을 몰아세우는 사람보다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입증했는데 지혜 씨는 계획을 망친 날에도 그럴 수 있지. 중요한 건 꺼기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하며 다음 날 눈을 뜨면 아, 어제도 못했고 그제도 못했는데 하면서 힘을 빼는 대화로 하루를 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은 새로운 날이야. 새롭게 시작하면 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죄책감의 늪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완벽주의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오늘의 불완전한 실행을 인정하는 순간 지혜 씨의 인생은 비로소 정지 화면을 벗어나 재생 버튼이 눌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낸 지혜 씨는 더 이상 침대 위에서 남의 인생을 구경하며 한숨 쉬지 않고 자신이 설계한 시스템 안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매일 조금씩 성장하며 원하는 삶에 한 발 한 발씩 다가가 현실로 만드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락한 소파로 당신을 유혹하겠지만 심리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한다면 누구나 이 무기력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도 뇌는 당신을 다시 딴짓으로 유도하려 하겠지만 딱 15분만이라도 당신이 미뤄왔던 그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볼까요? 직장 생활 10년 차라면 누구나 겪는 매너리즘, 직장인들 사이에 5.7년으로 나타나는 직장인 사춘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홀 수년도로 한 번씩 찾아온다는 직장인 사춘기가 어느덧 10년 차쯤 되면 매너리즘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혜 씨에게도 어김없이 직장인 매너리즘이 몇 해 전부터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직무 재설계 잡크래프팅로 극복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당장 이직을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잡코리아와 링크드인에 들어가
자신이 해당 업계에서 10년 차의 경력만큼 매력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스스로 자극을 주면서 주어진 일만 수동적으로 하며 에너지를 뺏기는 게 아니라 업무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무 환경을 조금씩 바꿔 나가보도록 노력했죠. 예를 들어 지혜씨 팀은 회의록을 분기별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담당을 맡아서 작성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일을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맡기로 팀 내 일하는 방식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개편된 업무 진행 방식 중 하나였죠. 보통의 회의록을 다른 사람들도 그렇듯 그냥 회의 내용에서 나온 안건들을 받아 적기만 하고 회의 후에 사람들에게 메일로 발송을 했을 터인데 어느 날부터 지혜씨는 회의 시작 전에 아젠다를 미리 정리해서 팀장님을 비롯 회의 참석자들에게 메일로 보내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오늘 회의 핵심 안건 3가지, 결정이 필요한 포인트, 각 안건별 예상 소요 시간. 이렇게 간단한 구성을 잡아 보내니 팀장도 이거 좋다. 그럼 이 순서대로 보자라며 자연스럽게 그 안건을 기준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지혜씨는 자기 역할을 더 이상 회의록 작성자가 아니라 A별 회의 구조를 설계하고 팀 시간을 아껴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동료 중 한 명이 지혜씨에게 슬쩍 이런 말을 건넸어요. 지혜씨, 요즘 회의가 예전보다 훨씬 덜 늘어진다. 정리하는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지혜씨에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었죠. 아, 나는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의 사고를 정리해주는 강점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바로 작은 단위에서의 직무 재설계의 핵심입니다. 하던 일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 강점이 드러나도록 역할의 정의를 살짝 바꾸는 것이죠. 그간 늘 하던 대로 그랬던 것처럼 별 문제 없었으니까 반복했던 일들에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하니 지루했던 직장 생활이 조금씩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뇌가 완전히 방전되지 않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일터에서 성취감이라는 양질의 도파민을 맛보기 시작하자 퇴근 후 배달 음식이나 쇼츠 영상 같은 저질 도파민에 매달리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교정되면서 인생 전체의 활력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혜씨는 이제 주말에도 침대에서 뒹굴기보다 자신만의 창조적 고립 시간을 즐기며 재테크 공부와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내고 있답니다. 그녀가 1년 전과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은 더 이상 언젠가라는 가상의 시간을 믿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행동에만 집중한다는 사실이에요. 중학교 동창생을 우연히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는 그래, 우리 다음에 언제 만나서 밥 한번 먹자라고 인사말을 건네고 헤어진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다음에 언젠가 라는 건 말이죠. 이건 안 먹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언젠가는 오지 않아요. 이건 어떤 일들을 기꺼이 안 할 수도 있다고 뒷문을 열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의 반복된 일상을 살다 보면 아마도 지혜씨가 느꼈던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함이 누구나 한 번쯤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지혜씨는 어느덧 타인의 SNS를 보며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갖게 되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을 자신이 세상에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정의하는데 바로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가지는 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작은 약속을 지켜낸 경험이 쌓이면서 지혜씨의 내면에는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강력한 자기 효능감이 뿌리내렸거든요. 이 믿음이 생기자 타인의 삶은 그저 타인의 삶일 뿐 자신의 속도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평온함을 조금씩 얻을 수 있었답니다. 지혜씨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뇌의 구조를 이해하고 심리학적 전략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한 평범한 직장인의 승리 기록입니다. 당신도 지금 지혜씨처럼 하루하루 에너지가 고갈된 채로 집안 어딘가에 누워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이것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저의 욕심으로는 제 채널의 다른 영상도 여러 편 시청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만 구독과 알림을 통해 다시 방문하기 편하게만 설정해 두시고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으실게요. 이제는 거창한 결심보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영어책을 펼치라는 게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 책을 꺼내는 것, 첫 페이지를 넘기는 것, 딱 거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의욕이 생겨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다 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직 씻지 않으셨다면 따뜻한 물에 샤워부터 하시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내 마음속에서 하지 않아서 불편했던 그 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시작해보세요. 딱 5분 스트레칭도 좋고 비타민 먹기도 좋습니다. 지혜 씨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밤에는 거창한 계획 대신 내일 아침에 마실 물 한 잔을 미리 떠놓는 사소한 행동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컵 하나가 당신의 뇌에 변화의 신호를 보내는 강력한 닻이 되어줄 것이고 그 작은 움직임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꿈꾸던 그 화려한 목적지로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미래가 오늘의 게으름 속에 묻히기엔 너무나 소중하며 당신은 충분히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임계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당신의 찬란한 실행을 끝까지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또 내일 만나요.